역사 퀴즈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의 음식점. 삐 장국밥집. 땡! 틀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음식점이자 술을 파는 주점이기도 했습니다. 맞다. 술전. 땡! 틀렸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중국의 반점, 일본의 료칸이 있습니다. 그거네요, 그거. 색주가? 땡! 틀렸습니다. 이번 출연자께 기회를 드리죠. 문제를 충분히 듣고 대답해주세요. 나그네들은 이곳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술집, 식당, 여관을 겸한 영업집. 뭘까요? 삐 그거네요. 주점.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시간여행 강원에서 확인하세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뜨끈한 국밥과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조화를 이루던 곳, 길 떠난 나그네 휴식처, 그리고 주막과 주막이 모여있던 곳, 장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강릉문화원의 박도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숙박업의 효시 주막. 한자로 굳이 말씀드리면은 술주, 장막막. 장막막은 묻지 마세요. 네,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팔면서 밥도 팔고 하룻밤 머물 수도 있었던 술집과 식당, 여관을 겸한 영업집이었던 거죠. 주막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 고증할 수는 없는데요.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천관의 술집에 다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신라시대부터 술집이 있었던 거죠. 자, 주막은 임진왜란 이후 상업이 발달하며 함께 발전해 왔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주막에서는 술이나 밥을 사 먹으면 잠은 무려 공짜로 재워줬다는 겁니다. 술과 밥만 사 먹으면 공짜로. 그러니까 숙박료가 없었던 거죠. 주막은 주로 장터나 큰 고개 밑에 길목, 나루터, 광산촌 등에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어디가 유명할까요? 서울 동대문 밖에서 대화장을 보라는 옛말이 있는데 그만큼 대화장이 컸다는 뜻이겠죠? 자, 장이 컸으니 주막도 많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민규원의 특별한 프로필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진짜로 주막이 요즘 있는 그 뭐 술집이랑 여관이랑 식당을 합쳐놓은 곳이라고 하면 천관의 집도 뭐 주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주막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화제로 삼고 있는 주막은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인데 이 주막을 숙박도 겸하고 음식도 파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존재는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뭐 신라시대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신라시대 수도 서라벌에 큰 시장을 열었거든요. 그 시장이 있으면 이제 상인들이 오고 갔을 테고 상인들이 머무는 그런 이제 주막과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원이라는 이제 숙박업소가 있어서 이제 관영 숙박업소죠.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주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 15세기 그 조선 시대 가장 큰 길이 영남대로입니다. 영남대로의 이제 근처에 영남대로 가까이 있는 군현들이 17개인데 그 군현에 165개라는 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이제 숙박 시설들이 크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임진왜란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중엽에는 이제 32개가 되고 18세기 말에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운영을 하느냐? 그게 다 이제 민간
민간 숙박업소로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거고 그런 이제 민간 숙박 또 음식도 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18세기에 조선시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보부상 같은 상인들이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막도 점점 이제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주막에서 뭐 술이나 밥을 사 먹으면 잠을 공짜로 재워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장사를 하려면 잠자는 것도 돈 받고 술 그렇죠. 먹는 것도 돈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막이 장사가 됐을까요? 전 남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왜 밤늦게 찾아와가지고서 나는 뭐 이미 어디서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니까 잠만 좀 잘게요. 그러면은 이거 어떡해요? 막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원래 안 받잖아요. 그럼 공짜로 재워주는지 쫓아내는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잠자면 왜 돈 안 받았어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인데요. 네. 그 우리가 좀 얘기해가면서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조선 후기 주막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네. 그런 이제 외국인의 기록이 있어요. 이제 1894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그 영국 출신의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한국을 여행하고 주변을 여행을 하고 나서 한국과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한국의 주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한국 여관의 숙박 요금은 터무니없이 싸다. 등잔과 따뜻한 구들이 제공되는 방에는 요금이 없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여관에서 파는 상품을 아무것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하룻밤에 한 양씩의 숙박 요금을 치렀고 낮 동안 방에 들어 휴식할 수 있는 요금도 같은 값으로 치렀는데 이 낮의 휴식은 매우 한적하고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요 기록을 보면 이제 뭐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잠자는 건 무료인데 네. 그걸 안 하면 이제 방값을 좀 숙박료를. 지불했던 것 같아요. 말되네요. 그러면서 좀 이어지는 얘기 좀 마저 읽어드릴게요. 네. 나그네들은 하루를 묵으며 세 끼 식사를 제공받고 사소한 팁까지 포함하여 2 내지 3냥의 요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막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료를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숙박료를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를 않고 복록방이라고 해서 큰 방이 있습니다. 그럼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들어가서 누구나가 잘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순서가 있죠. 먼저 온 사람이 이제 아랫목부터 자는 거죠.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고를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이 이제 네. 혼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침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베기만 베고 그냥 네. 알아서 자니까 무료인 만큼 이제 그만한 이제 이렇게 거기에 맞는 걸맞는 이제 대우가 안 되는 것이죠.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는데 그 커다란 방에서 남녀가 한 방에서 자도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허용되었겠죠. 그러니까. 보따리를 거기다 딱 네. 여기다 딱 쌓아두면 사이사이에. 그건 이제 만리장성보다 더 높은 이제 보따리로 이렇게 경계를 예, 만들어 예. 놓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에. 그런데 강원도에서 대화장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이전부터 뭐 강릉이나 원주는 사실 굉장히 큰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뭐 춘천, 양양, 삼척 이런 도시들도 굉장히 역사가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인데 왜 대화장이 가장 컸을까요? 예, 그 대화하면은 오늘날은 이제 평창군에 속하지만은 조선시대 때 그 대화는 강릉 도호부 관할입니다. 그 대화라고 하면은 이제 온갖 상인들이 이제 이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 나왔지만은 옛날에는 서울 동대문 밖에서 대화장을 보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대화장이 이제 성실을 이루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만기요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전국에 이제 큰 장 15개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일 큰 장 대화장이 이제 거기 들어있죠. 보면. 요즘은 영업하는 주막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있으면 그건 오히려 소방법 문화재죠, 이런 거에 문화재. 걸릴 텐데. 자, 그래서 저희가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주막 과연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는 책일동. 어딜 가는 걸까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은 바로 대관령 옛길입니다. 와, 숲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진 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냐? 바로 재민원에 가기 위해서죠. 옛 선조들이 걸었을 그 길을 따라 찾아가는 재민원.
사람과 길을 연결해주던 쉼터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재민원이 있던 터에 주막이 재현돼 있죠. 재민원이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재민원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지금 뭐 구제하다, 건너다 하는 그런 제자고요. 민자는 이제 백성 민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지은 이제 숙소를 가지고 재민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재민원은 조선시대 때의 그 강릉에 있는 구산역하고 지금 대관령 너머에 있는 그 현계역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원입니다. 주먹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자, 주먹! 여기 순대국밥 2개요! 여기가 주막터 같은데 그럼 여기서 국밥도 먹고 또 막걸리도 마시고 그랬나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새로 지은 거고요. 저 대나무 숲 속에 이제 주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씩 마시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주막거리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막거리면은 주막이 많아서 주막거리였어요? 주막거리는 뭔가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있는 주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주막거리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거든요. 강릉에 지금 이제 지명으로 남아있는 주막거리는 저 사천면 민호리에 사천면사무소 있는 그 앞이 이제 주막거리고요. 그 다음에 저 옥계 주수에서 천남으로 넘어가는 그 천남 그 근방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주막거리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죠. 영서로, 서울로, 저 아랫지방으로 계곡의 물길을 끼고 대관령을 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렀을 주막. 어머, 또 이렇게 물이 있네요. 샘이 나오는데 물 한 잔. 찬물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교수님 자, 먼저. 드세요. 아이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저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 아닌데. 언행불일치. 물 맛보니까 뭐 시원하세요? 물이 시원합니다. 그러면 그 세 곳 말고도 또 강릉에 남아있는 주막거리나 주막터가 있을까요? 주막터는 뭐 산계 가도 있고요. 여기 왕산 송현리 또 모계리라든가 뭐 이런 데도 주막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걸어 다니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리나 30리쯤 떨어지면은 그런 데 가서 쉬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데 이제 주막이 있고 이랬죠. 고단한 나그네의 안식처가 되어준 그곳. 어쩌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고갯길 주막의 그 막걸리가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율곡 선생도 허난설원도 쉬어갔을 그곳엔 옛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막에서 이제 술이나 뭐 밥을 팔고 숙박료를 어쨌든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윤이 남으려면 술을 아주 비싼 걸 판다든지 아니면 그냥 과일 안주인데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과일 안주인데 이거를 한 15만 원씩 받는다든지 뭔가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도대체 주막에서는 뭘 팔았을까요? 아마 드라마 보시면은 그 주막 이렇게 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수변에 이제 그 U자 붙은 거, 그건 이제 탁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주병 보면은 U자에다가 뒤에 마디촌자 붙었는데, 그거는 이제 술 2번 걸릴 주자입니다. 아마 우리 민호 아나운서 나중에 소주병 한번 보십시오. 마디촌 붙은 거는 그거는 소주입니다. 저 위스키 마십니다. 어유. 잘 모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막걸리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소주도 팝니다, 보면. 양반들 대상으로 해서 뭐 방문주, 그런 이제 술도 팔았는데, 우리가 안주를 보면 마른 안주. 마른 안주는 이제 뭐 육포라든가 오포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 안주라고 해서 소고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선구이,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점에서 팔았던 게 이제 그 술국.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해장국이죠, 보면. 그런 걸 팔았고, 그 다음에 그 허기를 메워주는 이제 식사류, 장국밥.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주종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막에서 또 하룻밤 묵어갈 때는 이제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단 남녀 혼숙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근데 양반이랑 평민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거기도 그냥 자유롭게 같이 자는 거예요? 예, 그 뭐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근데 대책이 없고 아래목을 누가 차지하느냐 네. 얘기일 텐데요. 선착순. 예, 일반 이제 우리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착순이 그 룰이 있지만 이 높은 사람들, 네. 양반들이 들어오면 또 이게 신분적 차이가 있잖아요. 뭐 이건 아마 주막 내에서도 그 신분 차이는 엄격하게 적용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양반들이 그런 이제 허름한 주막에 들었을 리는 없고, 특히 이제 과거 볼 때면 뭐 지방 향시를 보면 이제 지방의 그런 관하 도시에 또는 이제 서울에서 과거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양반들이 이제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막이 미어 터지죠. 이런 양반들이.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평민이면 어디 그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리든 다 양반들이 차지하고, 어디 그냥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나 있으면 그게 다행일 그런 상황이 아마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양반들이 머무르게 되면 또 하인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양반들끼리 서로 이제 상대방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주로 이제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평민들 아니에요? 네. 아주 오히려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전들을 가운데서. 모셔야 되는 거니까 주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과거 보러 가는 양반들이 네. 그런 주막에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벌어졌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막이 요즘 없는 거는 결국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 주막도 변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 교수님, 주막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예, 후기 때가 되면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주막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뭐 내외 주점, 그다음에 뭐 거리의 주막, 색주가, 그다음 선술집 이런 게 생겨나는데, 내외 주점이라는 것은 이제 어염집의 그 아낙네가 살 길이 막연해서 이제 그 차린 술집, 이게 이제 그 내외 주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리의 주막이라고 하면은 그 막벌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새벽녘에 거리에서 이제 주모가 이제 모주를 그 팔았는데, 이 모주라는 것은 이제 술을 걸러낸 이제 찌개미,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만든 게 모주거든요. 거기 안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비지찌개를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색주가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술 연회를 이제 베풀어 주던 것인데, 조선 후기 때 와서는 이제 그 비싼 기생집에 가서 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지 못하는 부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색주가 그곳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선술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목로라고 하는 나무 탁자를 두고 서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마시는 이제 그 술집이 바로 이제 그 선술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뭐 술이라든가 해장국 파는 그런 집들이 아마 조선 시대 후기 때 그 주막에 이제 그 후신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문화들이 많잖아요.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뭐 한자 문화권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숙박 문화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주막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뭐 주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제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과 일본에도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걸 지칭하는 네. 이름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술주자를 써서 주막 그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반점이라고 그래요. 요새도 많이 볼 수 있죠. 중국집들 이름이 대부분 다 반점이잖아요. 요새 영어로 호텔이라고 쓰면서 뭐 대반점, 그럼 북경 대반점 뭐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제 널리 쓰고 있죠. 또는 빈관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반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밥집 이렇습니다. 밥집. 중국 여행 해보시죠. 가면 음식을 참 한껏 차려가지고 좀 많이 먹죠. 푸짐하게 먹죠, 그건 진짜. 비싼데. 중국 가서 먹으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 보면 여기 중국, 우리가 여기서 먹는 것보다는 싼 가격으로 아주 푸짐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중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식사가 잘 먹는 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런 문화적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같은 숙박을 하는데 반점이라고 붙여서 밥집이라고 식사를 중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술도 팔고 당연히 그 숙박도 하는 거죠. 당연히 숙박도 하는데, 제목은 숙박이나 이런 이제 술이 제목이 아니라 반점이라는 밥집이라는 것이고, 특히 중국은 이 12세기 송나라 때부터 이 상품 경제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반점들이 대성행을
하게 되고요. 일본에서 그건 이제 요칸이라고 그래요. 네, 요칸. 요칸. 여관. 우리 식으로 여관. 따지면 여관. 그렇죠. 일본 말로 요칸이라고 하는데 요칸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욕하는 거죠. 우리 요칸 가서 밥 먹는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제 온천욕 하는 거죠. 맞아요. 온천욕. 그래서 일본 요칸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온천욕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17세기 에도 시대 이후에 발달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제 우리랑 달리 그 봉건 영주들이 이제 쭉 있어요. 한 800여 영지가 있으니까 이 이제 영주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영주급이 이제 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영주들이 아주 먹적지근하게 차려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요칸은 굉장히 그 화려하게 연해 요리들이 준비가 되는 고급 숙박업소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대개 한 17세기부터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기가 이제 조선이 제일 늦죠. 아무래도 이제 상업의 발달이 늦어지니까 중국이 제일 빠르고. 근데 이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문화 분위기들이 이름이나 뭘 주력으로 하고 있는가에서도 이제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게요. 중국은 밥이고 우리는 술이고, 술이고 일본은 이제 온천이고. 온천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네. 제일 안 좋네요. 우리가 술이 중심이니까 건강을 해치는데. 근데 뭐 우리 술이 독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주로 주막에서 막걸리를 많이 마시니까. 막걸리도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술이 중심이 됐던 건 술이 귀하기 때문에 술을 대접한다는 것은 잘 대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말씀 들어보면 그 조선 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숙박 시설이나 문화가 잘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뭐 법이 있었나요? 뭘 금지한다, 돌아다니지 마라, 다른 동네 가지 마라. 왜 이렇게 우리는 조선 시대까지 여행자를 위한 이런 시설들이 발달하지 못했나요? 드라마 이래 보다 보면 우리가 뭐 어떤 양반네 댁 가서 이리 오너라 하면 그거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서 이제 이리 오너라 하면은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양반네 집에서 이제 재워주고 그러는데 양반들이 제일 중요시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접빈객, 손님을 접대하는 거, 그다음에 봉제사, 제사 받드는 건데 뭐 제사 받드는 건 이제 각 집안에서 그거 하는 것이고 손님이 오게 되면은 조선시대 때 일기를 보면은 다른 집을 방문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제 뭐 어떤 물건을 들고 이제 그 집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손님이 돌아갈 때 보면은 반드시 손에 하나 뭘 들려가지고 이래 보내거든요. 근데 그 나그네들이 이제 그 양반네 집에 가면은 주로 양반네 집에서 이제 사랑채에서 재워줬는데 먹는 거, 그다음에 그 재워주고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공짜로 다 거기에 해주지요. 보면은 그 양반네들이 이제 손님 접대를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집안의 이제 그 사회적 품격 그런 게 이제 정해진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이제 잘 이제 접대해 줬다라고 하죠. 보면. 예. 그만 30일씩 머물고 그래도 그냥 놔두나요? 이제 그때는 보면 이 강릉에 어떤지 보면은 손님이 와서 아주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숟가락 이제 뭐 우리가 국 이제 걸어 놓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것은 가라는구나. 눈치를 보게.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과문불입이다. 네. 그 문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사대부 가문이 가장 치욕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심을 잃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손님 접대를 잘했다라는 뜻이 되겠고 아마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접대를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이런 여행자를 위한 숙박업 같은 게 발달은 할 수가 없었겠네요, 정말. 양반들이야 어디든지 가면 대문 다 열어주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양반들이 잘 대접하고 해야 될 양반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이 숙박업도 발전하게 돼 있는데 양반들이 주로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덜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실크로드 주막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실크로드 다 아시죠? 네. 예, 그 실크로드는 물론 주막이 많았습니다. 실크로드에도 주막이 있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먼 데에서 유럽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도시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는 거는 페트라이라고
일 페트라. 거예요. 예, 페트라 아시죠?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그러면 신비스럽게 보이는 한없이 거. 나오죠. 페트라는 3, 4세기까지는 한 3만 명 되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 옛날에는 뭐 목욕탕도 많았고 시장도 많았고 가게도 많았고 그리고 이 주막 개념 그러니까 들어가서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자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낙타 말 채워주는 데도 따로 있었고 그리고 한창 번성했을 시기에는 그 페트라에 있는 주막에는 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겠네요. 아유, 온 세상 사람들이 네.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외국어 공부도 되고 그럼요. 다른 그리고 나라 문물도 서로 주막 교류하고 때문에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 로마 가서 그 살던 사람도 많았어요. 부자가 돼서 재벌이 돼서. 자, 두 번째 얘기는 그 패스트 아시죠? 패스트. 흑사병. 흑사병. 이 흑사병하고 주막은 별 관련 없을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주막에서 퍼졌습니까, 그 병이? 아니요. 그 이 패스트는 우리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인구가 50%는 줄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죽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 정도. 그래서 그 원래 봉건주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주들이 내가 지금 100만 평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가진 땅이라도 팔아서 이 원래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그 자기 사업하기 시작하고 농사도 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게 하게 되고 마을 개념이 생겼고 그 서양은 마을 있으면은 주막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마다 술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맥주. 그래서 어떤 어떤 전문가들은 18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술 취한 상태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을 개념 생기고 주막 개념 생기고 그 주막은 영국 가면은 유럽 가면은 팝 개념 아시죠? 팝, PUB. 주막이 팝 되고 팝은 호텔 되고. 그러니까 이어간 그 확실한 그런 그 발전 보이죠. 지금도 영국 가보면은 매일 밤에 주막에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한잔 하고 그리고 항상 자는 시설이 있었어요. 항상 그런 거를 제공했고 그리고 말 재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항상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 이후로 마을 상당히 엄청 많이 생겼어요, 유럽은. 그리고 마을마다 주막은 한두 개 있는 거 아니라 거리마다 있는 거예요, 주막은. 자, 저희가 페트라 그리고 또 패스트 이후 주막의 그 활용도 아니면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주막과 장터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관령에서 진부를 넘어서 제가 대화에 왔습니다. 예로부터 강릉에서 한양으로 갈 때는 이곳 대화를 꼭 들렸어야 됐는데요. 서울 밖의 장은 다 대화에서 보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오, 볼거리, 먹을거리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 책일동이 대화장 나들이 가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 대화면은 평창군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조선시대 중기부터 대화현이라고 해서 강릉구에 속해 있었죠. 조선시대부터 주변 지역 온갖 상인들이 이곳 대화장을 거쳐갔다고 하네요. 우와, 진짜 없는 게 없어요. 헉, 이건 뭐야? 어머니. 양정 우리 농사 지은 걸로 만드는 거야. 맛있어. 하나 더 먹어. 아이고, 주머니에 넣어가야지. 감사합니다. 알겠나 시장은 이런 맛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대화장은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큰 장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15개 시장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이곳 대화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그 위세가 대단했겠죠.
이 보따리를 바꾸고 싶은데. 예. 사장님, 요거 괜찮다. 요거 내 스타일이야, 딱. 진짜 가볍고 좋아. 가볍고 좋아요. 이거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 아, 근데 제가 뭐 장기자랑 보여드리거나 뭐 이러면은 좀 할인 안 될까? 아유, 가능하죠. 애누리 가능? 가능하죠. 제가 그러면 이따가 돈 갖고 올게요. 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야! 어머머머머! 아, 또 우리 책일동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네. 아, 제가 일 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도와드리면 저한테 뭐 옥수수 같은 거 안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아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까는 거예요? 넉살 좋은 책일동 아예 아이고, 주저앉아서 억세다. 옥수수를 까고 있네요. 와, 옥수수가 작은 편인데도 굉장히 알이 잘 익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올망졸망 있는데. 대화가 네. 땅이 참 좋아요. 강원도 음식이 참 좋다. 약초도 음식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도 약초같이 그렇게 달고 맛있어. 대화 옥수수가 최고라고 그래요. 아주 여기서. 딴 데 거보다 최고예요, 최고. 오, 여기 제가 태어났을 때는 못 봤던 장난감들이 있거든요? 헉, 엄청 신기하다. 한번 만져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랴! 우와! 우와!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골라! 내륙 산간지대에 위치한 대화장이 조선시대 전국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동과 영서를 잇고 경기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정겨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막 아이들 장난감 고르고 계시던데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대화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행 왔어요. 휴가. 네. 대화장이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장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전에 유명했다 이 말을 실감하시나요? 네. 엄청 크고 좋은 것 같아요. 볼거리가 많네요. 네, 옥수수가 우선 맛있고요. 그리고 감자하고 농산물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곤드레 같은 거. 대화에 오면은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로 만든 요 올챙이 국수를 꼭 먹고 가야 합니다. 사장님, 저 올챙이 국수 하나만 말아주세요. 와, 이거는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노란 옥수수 황옥이라고 있거든요. 황옥이 옥수수 품종이에요.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국수랑 면. 국수랑 위에 김치 올리시고 그다음에 간장 좀 올리시고. 이야, 진짜 맛있겠다. 여름철 산간지방에선 요 올챙이 국수가 별미 중의 별미. 후루룩 넘기는 맛이 일품입니다. 이 올챙이 국수에서 옥수수의 고소하고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맛 좋고 인심 좋은 대화장. 저 책일동이한테는 완전 딱인 장소거든요. 저는 조금 더 둘러볼 테니까 아니 뭐 어디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옛 정취 피어나는 평창 대화장이었습니다. 네, 장터 풍경이 참 보기 좋습니다. 시골 인심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김소영 아나운서 혹시 오일장 좀 가보셔요? 저는 그 동해 북평 오일장 네. 가끔 갔어요. 거기 가면 어묵 갓 볶아가지고서 이렇게 한 봉지에 1,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대화장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상품 시장들이 이제 발달을 하니까 이게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물량이 많아지고 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갖고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 포구가 개발되고 항구가 개발되면서 주로 많은 물량들이니까 주로 그런 물동량들이 이제 선박, 배를 이용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고 움직이는 양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주로 이제 그런 교통로에 시장의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던 뭐 이 대화장 같은 것도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직산에 있는 이 덕평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안성장이나 이런 데로 이제 흡수돼 버리는 그러니까 그 대화장 자체가 쇠락해지는 것이 뭐
시장 자체가 더 커가는 과정에서 예.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쇠락해진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화장이 큰 규모의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주막도 많았을 거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율곡 선생님 이제 그 잉태와 그 관련이 되는데 그 이원수공하고 이제 그 신사임당하고 결혼했지만은 이제 그 떨어져서 살거든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서울과 이제 강릉의 그 중간 지점인 오늘 이제 용평면에 그 백옥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살게 되는데 그 이원수공이 꿈을 꾸었는데 청룡과 이제 황룡이 엉클어진 이제 그 품에 이렇게 안기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엄청 좋은 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도중에 대화 이제 주막에 들리게 됩니다. 그 주막에 들렸는데 그 주막의 여주인도 이제 어떤 꿈을 꾸었는데 상당히 그 용꿈 그런 걸 꿨습니다. 이원수공을 봤더니 범상치 않거든요. 네, 그 손님은 이제 이원수공밖에 없었는데 저분하고 오늘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이원수공이 거절을 합니다. 사임당은 또 동해 바닷가에 이제 이르렀는데 한 선녀가 바다 속에서 이제 살빛이 백옥 같은 그런 옥동자를 이제 그 안고 나와서 자신의 품에 이제 안기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 사임당이 꿈을 꿨는데 이제 그 중간 지점이 이제 용평에서 만나게 되죠. 그 사임당은 또 용평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율곡 선생님을 잉태한 게 바로 오늘날 이제 판관대라고 하는 데죠. 보면은. 그 주모는 왜 그런 꿈을 꿨대요? 본인은 아무 뭐 결실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 말 나온 김에 궁금한 게 저희 오죽헌 가면 거기 신사임당의 그 친정이잖아요. 예, 예. 전 거기 사는 줄 알았는데 판관대요? 아까 뭐 말씀 중에 예. 판관대에서 왜 거기서 사신 거예요? 판관대 거기는 아마 그 조상으로부터 뭐 물려받은 이제 뭐 토지가 있었다든가 네, 어떤 뭐 재산 기반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관대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율곡이 자기 어머님 일대기를 쓰는데 그게 이제 선비행장인데 선비행장에 보면은 봉평에서 몇 년 살다가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오늘날 그 백옥폴이 거기서 산 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관령 이렇게 넘나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내 강릉까진 못 가겠다. 그러면은 대관령 넘기 직전에 그냥 우리 서로 양보해서 거기서 좀 살자. 근데 죽어도 못 넘겠다 이랬던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장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힘들어요. 예. 그럼요. 근데 저희가 지금 대화장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율곡 선생님 얘기까지 넘어왔는데 대화장 하니까 시장의 역사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장을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그 기록상, 네. 문헌 기록상에 이제 시장이 만들어졌다, 열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제 삼국사기에 신라분기에 소주왕 때 490년에 서라벌의 시장을, 경시를 열어가지고 사방의 물화를 통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딱 나옵니다. 신라.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당군 신화를 보면 네. 하늘에서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네. 신시를 열었다고 해요. 신시. 신시. 예, 그 신령할 신자에다가 그 시장 시자.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신의 제사를 지내는 우리 재단이라고 신전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신전은 근처에는 반드시 시장이 생깁니다.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왜냐하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공물을 바치잖아요. 네. 물건을. 근데 딱 바칠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많이 두루두루 가져와서 일부는 신에 바치고 나머지들은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온 김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신전 아래에서는 거기 시장이 열리게 되죠. 네. 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밑에는 거기에 또 시장이 그런 열리는 게 되고 아마 우리 사만 시대 제천 의례가 있었으면 제천 의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부정기적인 시장이겠죠. 시장이 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열렸다가 이제 제도화되어 나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이 이제 아까 서주왕 때 이제 열린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증왕 때 동시가 열리고 통일신라 시대 이제 695년에 다시 서시 남시. 그러니까 그 서라벌에서 시장이 이제 동시 서시 남시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시장을 관리하는 시전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삼시전 이런 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작을 사실은 고조선부터 봐도 된다 뭐 그런 뭐 시장 말씀이신 자체의 거네요. 기원은 뭐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정기적인 시장은 아닐지라도 네. 이제 그런 형태의 유통 공간으로서의 시장이라는 건 이제 그때부터 상정해 볼 수 있겠죠. 박 교수님, 강원도에는 대화장 말고는 뭐 큰 다른 장이 없었나요? 대화장 말고 유명한 장이 있었죠. 이제 그 특수한 이제 그
특정한 상품만 이게 취급하는 이제 원주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 그 원주에서는 이제 그 약재를 다루는 이제 양령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양령시가 있는데 대구, 그다음에 이제 전주, 원주거든요. 이게 원주에서는 이제 봄 가을에 관악음방에서 이제 그 양령시가 이렇게 열렸고, 그게 이제 1940년대 와서 이제 그 문을 닫게 되는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 이제 뭐 독립지사들의 이제 그 자금 조달, 또 이제 그 양령시를 통해서 그 했고, 그다음에 그 은신처로도 이제 그 이용되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보면. 강릉에서 서울까지 조선시대엔 얼마나 걸렸을까요? 또 식사는 어디서 하고 잠은 어떻게 잤을까요? 1913년 강릉 김씨 할머니가 서울을 다녀온 후 남긴 기록인 서유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무려 9일, 노선은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국도 노선과 매우 흡사합니다. 첫째 날, 할머니는 대관령 초입 재민원 솔정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후 반쟁이 주막에서 잠깐 쉬고 원울고개를 넘으니 마루 주막이 반깁니다. 하지만 숙소는 조금 더 걸어 횡계 주막으로 결정하는데요. 여기까지가 50리라고 합니다. 다음 날 쌀이째 넘어 너래 주막에서 잠깐 쉬고 월정거리 주막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아랫진부 거크러 주막이 둘째 날 숙소. 셋째 날엔 청심대를 둘러보고 대화로 향하는데요. 도착하기 전 할미골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대화에 도착해선 장터를 둘러보죠. 그런데 당시 장터는 좀 엉성했다고 합니다. 1907년 의병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여 모두 불에 탔기 때문이죠. 그 후 다시 길을 재촉해 하방임 주막을 숙소로 정합니다. 다음 날은 운교 주막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웃 안흥 아는 집에 머물죠. 집 떠난 지 5일째, 이날은 태령 아래 오원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횡성 읍내 객주집을 찾아 숙소로 정합니다. 다음 날은 배나무정이 주막에서 잠시 쉬고 느루고개 주막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숙소는 가루고개 아래 언굽의 주막이죠. 여기까지가 강원도에서 일정, 이후 경기도로 접어드는데요. 양평과 망우리, 홍릉을 지나 동대문까지 3일이 걸립니다. 마치 주막 투어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조선시대 주막을 길 떠난 나그네의 안식처라고 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김서영의 엑슨파일이었습니다. 자, 시간여행 강원 이번 순서는요, 너그러운 OX 시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자유롭게 OX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예,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뭐 틀린다고 뭘 얘기한다고 구속되지도 않고요. 자, 오늘 드릴 문제는요, 주막이 있어야 보부상들이 5일장을 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 장이 있어야 주막에 또 손님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막과 그 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주막이 먼저면 O, 아니다 5일장이 먼저다 그러면 X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니까 O 두 분, X 저 포함해서 셋인데요. 네. 먼저 O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박 교수님. 이 주막이 먼저 이제 그 생겨나지 않았었겠는가. 우리가 아까 지금 보면 원, 고려시대 때 원, 그다음에 조선 전기 때까지 원 있는데 그 원이라는 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주막으로 바뀌는데 저 생각에는 주막이 먼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있고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시장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커지고 하면 주막이 생기지 않았을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했죠. 네. 최다미 교수님은요? 저는 나라마다 가보면 이 농사 지시는 분들이 농가마다 술을 만들어요. 네. 자기 식구를 마시기 위해서 술을 직접 만들어. 우리가 막걸리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네. 나라마다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생겨야 거기 가서 그 물건도 팔고 사고 그러다가 한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집에 술이 있는데 왜 나가서 사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집이 그 지긋지긋하니까요. 장에 장날 가서 내가 물건 팔고 물건 사고 그러다가 점심도 먹고 한 잔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주막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 잘 때도 있어요. 먼 데서 오신 분들은 한 잔도 하고 거기서 자고. 예. 뭐 저도 교수님 말씀하고 한치의 오차가 없어서 제가 뭐 부연 설명하기 뭐하고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러면 임 교수님은 왜 O라고 통했네. 생각하세요? 예, 이건 뭐 아까 제법 합리적인 설명 우리 박 교수께서 네. 해주셔서 제가 더 붙일 말은 없고 저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주막에 술이 맛있고 주모가 마음에 들고 또 잠자리가 편안하고 밥도 맛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모인 김에 우리 뭐 거래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점점 커질 수도 있다. 주모가 그런- 마음에 들면은 십리길이라도 가잖아요, 사람이. 아 그러세요? 네. 가지고 여러 가지 밥을 우리 요새 또 맛있는데 찾으러 다니듯이 맞아요. 이렇게 네, 이제 네. 사람들이 꿰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시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좀 너그러운 상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주막은 네모다. 예, 주막은 오늘 주막 많은 얘기했는데요. 예. 주막은 저는 인정이다 이렇게 인정.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일단 우리 주막에 얘기했지만 잠은 공짜, 네. 술하고 밥을 먹으면 잠도 공짜 이게 다 인정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주막에 이 복록방에 들어가서 먼저 온 사람이 또 네. 아랫목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오거나 몸이 약한 사람이 오면 또 아랫목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또 정담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양반들이 들이닥치지 않았으면 아마 평민들끼리는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는 그런 정담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주막은 인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멋있게 정리하셨죠.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모든 걸 포함하는 주막은 인정이다. 멋있다. 자, 시간여행 강원 주막과 장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